시계열 데이터 비교 방법 첫 번째, MAPE, 평균 절대비 오차 기법입니다. 실제로 평균 절대비 오차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MAP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비교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요.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계수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측정 혹은 어떤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고 타임 시리즈라고 하지만 꼭 시간의 흐름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적이면서 순차적으로 놓여 있으면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무게의 변화, 환율의 변화, 주식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계열 데이터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실제 데이터, 실제 어떤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성능을 검증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되는 시계열 데이터와 다른 비교하고 싶은 시계열 데이터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데이터 기법이 MAPE입니다.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의미합니다. 이거 표현이 굉장히 정직한데요. Mean, 평균, Absolute, 절대값, 퍼센트 에러. 에러는 에러인데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에러입니다. 이게 A가 실제 정답값 혹은 레퍼런스 값,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P는 여러분이 측정한 값 혹은 여러분들이 비교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값끼리,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값끼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Absolute Percentage Error입니다. 여기서 원래의 실제 값, 기준이 되는 값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퍼센티지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값들을 더해주고 다시 그 숫자로 나눠주면 이거는 평균이죠. 그래서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percentage error, 여기 절대값 absolute, 이게 mean. 그래서 MAPE가 된 것입니다. MAP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경향성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가 있을 때 얼마나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편리한 도구인데요. 문제는 이게 크기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것을 할 때요. 경향성뿐만 아니라 그 크기조차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가 중요할 때는 한계를 갖습니다. MAP는 이 크기적 요소까지도 같이 고려해주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 써주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값이 뚝 떨어지거나 이게 값이 딱 변하거나 이런 값이 있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데요. MAP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 점에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요새 머신러닝 회귀기법 혹은 서로 다른 시계열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하는 어떤 클러스터링 기법 등에서는요, 이 크기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귀나 이런 클러스터링 기법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 구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하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A, B, C 만들어 볼게요. A, B는 비슷한 스케일로 만들었고요. C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스케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A, B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X가 A고 Y가 B입니다. 이때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구하면요. 0.5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AC는요. 마이너스 0.4라는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이번에 MAP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numpy 어레이로 변경해 주시면 매우 함수 만들기도 쉽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에다가 액추얼 밸류 나눠서 퍼센티지 만들어주고 절대값 그 다음에 평균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P 값을 쓰면은 0.4999 됩니다. 비슷한 스케일로 쓰실 때는요, 왜냐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에러가 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높은 숫자가 좋다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1에서 빼준 값을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비슷한 스케일일 때입니다. MAP, AC를 한번 비교했을 때 그럼 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때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4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4가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60 이렇게 해서 크기까지도 고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이 실제로 너무나 다릅니다. 상호관계를 떠나서요. 그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크기적 차이도 크다라는 것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상관계수 측면으로 비교했을 때 0, 1 이렇게 요 차이로 봤을 때 이런 게 좀 뭐랄까 감이 잘 안 오시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크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어떤 기법도 쓰냐면요, 이 어떤 지극히 큰 값 있잖아요. 스케일이 다른 값을 이렇게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normalize MAP, 물론 이거 normalize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걸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평균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에서 뺀 후에 이 평균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편한 수치로 바꿔주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MAPE를 한번 해보았습니다.